네, 다시 이제 연결해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로우 렉트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림판에서 제가 이거 설명드렸죠. 이렇게 그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객체의 크기를 알고 있죠. 그래서 객체에다가 점 x 요걸로 하는 게 맞겠죠? 네, 여기다가 x 해가지고 얘에다가 얘보다 크기를 작게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5.x보다 5.y보다는 마이너스 5 작게 해주고 그 다음에 사이즈로 돼 있죠. 사이즈 x보다는 크기를 플러스 5를 하게 되면 안 되겠죠. 왜 안 되냐면 그림판에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면 어떤 객체 이런 빨간색 객체가 존재한다고 치면 제가 마이너스 5 크기로 여기랑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그리고 얘도 이렇게 그리죠. 얘보다 좀 크게. 근데 플러스 5를 하게 되면 라인이 같아져 버려요. 이렇게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10을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얘보다 더 커질 거예요. 그쵸? 요거는 사실은 한번 보여드리면 되긴 했었는데 그래서 플러스 5가 아니라 플러스 10 그리고 5점 사이즈 y 플러스 10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그려보면 이거를 이제 구동을 시켜보면 볼 수 있겠죠? 한번 해볼게요. 자, A를 넣었고 마우스 클릭되면 빨간색으로 생성돼요. 아까 저는 근데 파란색으로 했죠. 그리고 딴 데 클릭하면 풀리고 맞죠? 딴 데 클릭하면 풀리고 그리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뭐 다른 애들도 다 되겠죠. T도 있고 C도 있고 뭐 동그라미도 한번 해보면 동그라미도 잘 돼요. 근데 세모나 이런 애들 하면 좀 다르죠. 예전에 저희가 기억이 나시는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세모와 동그라미를 그렸을 당시에 세모를 그릴 세모를 그렸을 당시에 여기 좌표 x와 요 좌표 y 사이즈를 줬으면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제가 요 좌표를 받았으면 이렇게 객체 사이즈를 받았으면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세모를 그렸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별표도 이런 식으로 그렸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식으로 잡혀요. 그리고 색깔도 지금 빨간색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수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컬러 변경하는 요 함수를 복사해 와서 제가 여기다가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붙여놓고 여기를 찍어보면 블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는 레드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 객체가 중간에 생성되거나 하고 마우스를 잡고 있어도 생성되더라도 파란색으로 잡히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객체가 겹쳤을 때 많이 생성해야겠네요. 객체가 겹쳤을 때 클릭을 하면 두 개씩 잡혀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될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가장 쉬운 어, 별이나 트라이앵글에 대해서 위치를 좀 이동시켜 볼까요? 요거는 그냥 절반 정도를 시프트 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트라이앵글로 가서 좌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요 X에다가 시작점을 제가 요 다시 그림으로 그리면 요 시작점 X좌표를 이렇게 했을 때 요렇게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그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렸고 그러면 요만큼이 절반 정도 그러니까 실제 좌표 크기는 좌표의 개체를 생성할 때 요만큼 잡았으면 여길 가지고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얘를 절반 정도를 이동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절반 정도를 이동시키는 코드를 하고 얘 같은 경우는 요 끝으로 붙이고 요 좌표는 여기 끝으로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붙이고 이 좌표는 이쪽으로 붙이고 얘는 중간 정도로 이동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코드들로 플러스 맨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좌표를 사이즈 x 나누기 2를 더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쪽 끝으로 가는 거니까 아예 이거를 삭제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한 부분은
어, 지금 제가 한 부분은 그림판에서 보시면 어, 요 객체 크기가 만약에 요만하다 그러면 여길 기준으로 요렇게 그렸는데 지금은 여길 그 기준으로 요렇게 그리라고 한 거예요. 요렇게 이쪽에다가 여길 기준으로 요렇게 맞추라고. 그러면 이제 지금은 여기를 그리는 걸 요쪽에 그리라고 또 하는 코드는 요 밑에 거죠. 그래서 밑에 거에도 똑같이 여기는 플러스를 해주고 얘는 플러스 나누기가 아니라 제가 반대로 얘기했네요. 얘가 오른쪽으로 그리는 코드였고 그쵸? 얘가 그리고 왼쪽으로 그리는 코드예요. 이 나누기를 안 하고 더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쪽 밑에 쪽 밑면 이제 삼각형의 밑만을 그리는 부분이니까 처음 시작이 x를 그대로 시작을 해서 x를 끝까지 가는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스타도 보시면 동일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빠른 거를 위해서 그냥 설명 없이 바로 쓸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더해주면 되고요. 이게 4개씩 좀 엔터가 쳐져 있어야지 좀 보기가 좋기 때문에 제가 4개씩 다 좋기가 되네. 4개씩 엔터를 쳐서 좀 보기 좋게 좀 만들어 놓을게요. 됐고요. 그래서 얘도 삼각형 그리는 거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 헛기침 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좀 나올 때가 있어요. 네,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변경해주고 그리고 이제 삼각형의 밑면을 그리는 애다 보니까 처음 시작이 x에서 시작해서 x는 x 나누기가 아니라 이건 이렇게 변경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당연히 옆방향이지만 x좌표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위에랑 동일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고 얘는 어, 빼기 얘도 예, 12도 이거 빼주고 그 다음에 얘는 삼각형의 옆방향인데 x좌표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고 얘는 위에 좌표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 한번 세이브를 하고 실행을 시켜 볼게요. 그러면 스타와 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잡아보면 이제 정상적인 위치에서 잡히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2개씩 잡히는 거가 문제예요. 왜 2개씩 잡히는 게 문제, 이렇게 하냐면 어떤 객체를 저는 한 번에 2개씩 삭제하는 기능을 아직 안 넣었기 때문에 하나씩 잡히는 걸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2개씩 잡히는 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잡으러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마우스를 원클릭 박스라는 거를 제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우스 쪽에 가보면 불링으로 해서 원 클릭이 한 번만 됐는지를 확인하는 걸로 원 체크 박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펄스를 가지고 마우스가 한 번 눌렸다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 해주고 마우스가 트루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쵸 이게 이 메소드가 한 번 올 때마다 한 번 마우스 클릭될 때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얘한테도 마우스가 잘못 클릭됐다 그러면 어떤 잘못 클릭됐다 그러면 아까 그 오브젝트에 마우스 체크 분리하는 애를 펄스로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넣어주고 이럼으로써 이제 그 마우스가 한 번 클릭 됐다 안 됐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마우스가 클릭됐을 때도 리플래시를 꼭 해주는 게 좋겠죠. 그냥 리페인트를 네, 페인트.
네. 이렇게 해서 리페인트까지 해주고 마우스 클릭이 됐거나 안 됐거나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여기 이것도 있어야겠죠. 객체가 이제 돌면서 계속 체크를 하다 보니까 조건문으로 AND를 통해서 만약에 한번 이제 마우스 원 클릭이 됐다고 치면 이제는 얘는 체크박스가 펄스일 때만 클릭이 된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객체한테는 마우스 클릭을 안 해주는 거죠. 이게 마우스 이 엔드 연산을 통해서 마우스 체크가 된 거를 안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한번 돌려보면 네, 절대 두 개가 같이 많이 생성해 볼게요, 여러분들. 겹쳐서 클릭이 되진 않겠죠. 그 대신 이게 포문이다 보니까 어떤 객체가 어떤 둘 중에 만약에 겹쳐 있다고 가정하면 어떤 객체가 선택이 될 거냐면은 음, 객체가 먼저 생성된 애가 선택이 될 거예요. 왜냐면 포문으로 돌면서 그 앞에 있는 거를 먼저 체크하기 때문에 어, 맨 처음에 펄스로 이 버튼을 칵 누르면 펄스로 되겠지만 그 다음에 이 좌표를 가지고 어, 걔가 펄스일 때만 한 번만 트루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애들은 요 검사에 무조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다 빠지겠죠. 네. 그래서 변경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나만 객체가 들어오는 걸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의 객체를 선택하는 걸 했고 이제 삭제하는 걸 하려면 키로 가야겠죠, 여러분들. 키로 가서 뭐 맨 밑에 있는 거를 또 우리가 잘 알듯이 복사해 준 다음에 요거는 키는 그 아까 마우스랑 좀 다르게 만들어져 있어요. 살짝 여기서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메인 메소드에서 동작하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렇게 방금 제가 마우스가 아니라 키에서 D, 델리트, 삭제라는 게 만약에 키가 눌리게 되면 D키가 눌렸습니다라고 바꿔놔야겠네요. A는 A키, C는 여기 C인데 C, T, S, D, D가 눌렸습니다라고 하고 그 이벤트는 5번이라고 알려주고요. 그러면 메인 메소드에 가가지고 만약에 이제 5번이 눌렸다면 여기죠. 이거 if문으로 했는데 속도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else if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왜 다 elsef가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다 elsef로 바꿔줬어요. 4번. 요거 위에 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고 네. 여기는 5번 이벤트가 될 거고요. 이때 델리트를 하려면 우리가 향상된 포문이라고 하죠. 향상된 포문이라는 요런 모양의 향상된 포문을 요렇게 쓰는 거 향상된 포문을 하는데 요건 어떤 특정 객체를 삭제하는 데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이거 시간이 상당하네요. 생각보다.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생각보다. 네. int i는 요 그냥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포문으로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삭제하는 데는 뭔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걸로 만들어 주고 조건문을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서 만약에 if f.arr i가 널이 아니면 똑같긴 하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사실은 그 향상된 포문이랑 비슷한데 포문이 돌면서 이제 삭제할 개체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을 거냐면 f.arr i 에서 누구 아까 만들어낸 is mouse 체크 요게 true라고 만약에 들어온다면 걔는 시스템 아웃 이거 시스템 아웃으로 한번 보여도 될 것 같아요. 아웃 프린트 ln 해주고 i 플러스 번째 데이터를 삭제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째 데이터가 삭제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arr i는 널 왜 향상된 포문으로 안 되냐면은
객체가 요 객체를 요렇게 바로 삭제를 요렇게 해야지 얘가 이제 가지고 있는 객체들을 바로바로 널을 해줘야지 우리가 가비지 컬렉션이 가져간다고 했는데 상산대 포문은 얘 주소를 누구한테 딴 데한테 주죠.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상산대 포문 이런 느낌인 거죠. 오는 요 느낌을 줘요. 그러면 얘를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오를 너를 한다고 한들 이런 식으로 오를 너를 한다 한들 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얘한테 직접 이렇게 너를 해줘야겠죠. 실질적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하려면요. 근데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해야 되니까 항상대 포문은 요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상대 포문으로는 객체 삭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적인 방법으로 객체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삭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객체를 삭제를 할 거고, 그래서 한번 얘도 이제 돌려보면, 네, 이런 식으로 잡고 D를 누르면 이렇게 삭제되게 몇 번째 데이터가 삭제됐는지를 더블 클릭만으로도 데이터가 삭제가 되네요. 뭔가 동작이 있는 건가? 아까 생성됐던 거고요. 왜 삭제가 되지? 마우스를? 어, 제가 키 입력을 이걸 빵으로 안 시켜놨어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 클릭하고 나면 모든 기능이 끝나면 키 입력을 빵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냥 바로 삭제된 게 바로 티나기 위해서 리프레시로 또까지 해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A를 누르고 이제 D를 누르면 삭제. 딴 데 누르 이렇게 하다가 딴 데 누르면 삭제 안 되죠. 그래서 잡으면 삭제. 잡으면 삭제. 요게 요렇게까지 해서 이제 잡으면 삭제예요. 실수가 지금 생각보다 시간을 너무 제가 지금 오랫동안 녹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삭제하는 것까지 왔는데 요렇게 삭제를 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좀 실행을 시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실행을 시켜보면 어떤 A키 이제 눌렀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좌표를 잡아서 삭제를 누르면 두 번째 데이터가 삭제되고 그 다음에 또 삭제를 하면 이번 0번째가 삭제된 거고 이건 뭐 첫 번째 어떻게 또 0, 1, 2, 3 이렇게 첫 번째가 됐네요. 좀 많이 상상을 해놓고 삭제를 하면 13번째 이게 중간중간 이빨이 빠질 거예요. 그쵸? 배열의 이빨이 좀 빠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새로운 걸 만든다고 해서 그 중간에 빠진 이빨을 또 채워주진 않아요. 이러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완하는 코드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코드를 지금 만들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그런 코드를 한번 만들어 두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서 그쵸. 그거까지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것까지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타이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드로우 프레임에 와가지고 얘한테 제한을 줄 만한 이 필드에 대한 제한을 주는 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필드에 제한을 줄까 합니다. 어떤 제한을 줄까 하냐면 얘 필드의 값을 계산해주는 제너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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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버 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서 아까 카운트는 그냥 우리가 플러스 플러스해서 증가했는데
얘도 이제 얘보다 100개 이상을 증가할 수 없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 이빨이 하나 빠져 있는 곳을 찾아서 중간에 어디가 빠져 있다면 그러면 그쪽으로 i를 리턴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를 찾을 수 없다. 모든 것들이 다 찾을 수 없다면 -1을 리턴해서 객체를 생성 못하게 해주는 코드를 이런 식으로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요. 얘를 생성할 때마다 요즘 카운트를 제가 이렇게 플러스로 나중에 이렇게 증가시키는 것들을 넣어놨죠. 카운트가 되고 나면 이 플러스를 했는데 요건 이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카운트 플러스는 다 주석을 채고 그쵸. 이제 저 방금 우리가 만든 넘버를 찾아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만든다면 제가 그 넘버라는 메소드를 네, 여기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준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 어떤 넘버가 계속 비어져 있는 중간중간마다 비어지는 애들을 제대로 통제해서 출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여기 출력되는 프린트문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A를 누르고 여기 아마 처음에 생성된 건데 D를 누르면 0번째 데이터를 삭제했고 그다음에 이게 두 번째 생성된 데이터예요. 얘를 두 번째 생성된 데이터 이 두 번째가 0번 두 번째가 생성됐는데 그때 T를 생성하고 스타를 생성했어요. 얘는 0번일 거고 얘가 2번이면 되겠죠. 얘네들이 아마 1번이거나 얘가 4번일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를 잡아서 삭제를 해보면 0번이 돼 있고 얘는 다시 삭제해보면 두 번째가 삭제된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만들었는데 얘가 0번이고 얘가 1번일 거예요. 지우면 0번이고 1번이고 이런 식으로 너를 어떤 중간에 이제 배열의 크기는 딱 정해져 있듯이 배열의 크기는 이렇게 배열의 크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 배열의 크기는 정해져 있고 다 모두 널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데이터를 여기다 썼어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그리고 여기 네모를 그리고 여긴 세모를 그리고 여기는 별표를 그려놨어요. 그런 상태에서 데이터들이 돌아다니다가 제가 얘를 만약에 삭제를 해버리면 얘는 다시 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찾아주는 제너레이션 넘버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얘를 찾아서 여기에 다시 새로운 세모를 그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다 널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거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서 다시 그림으로. 그래서 계속 방금 이런 코드가 안 들어가 있다 그러면 계속 생성을 하면 계속 새로운 애를 생성할 건데 그게 아니라 지웠을 때 제가 첫 번째를 지우고 난 다음에 얘가 첫 번째겠죠. 첫 번째를 지우고 난 다음에 세모를 세웠을 때는 얘는 이런 높은 번호가 아닌 1번이 되는 거고 지금 방금 생성된 애는 8번이에요. 8번이 그렇죠. 8번이에요. 별을 여러 개 생성하면 맨 마지막에 생성된 별을 지어보면 실제로는 13번으로 생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 100개까지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게까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코드를 하면서 어, 많은 기능들을 넣었죠. 뭐 어떤 기능들을 넣었냐면 어, 우리 지금 이거 요번에 배운 거죠. 요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해보고 어, 객체를 생성하거나 그 다음에 그리고 상속도 받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도 사용해보고요. 그 다음에 객체를 삭제하는 거라든지 새로운 객체들을 어떻게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키 이벤트다 마우스 이벤트
그리고 마우스 이벤트를 이용해서 어떤 객체를 선택하는 걸 만들었지만 요걸 잘 활용하면 충돌이나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좌표 이동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은 걸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런 코드들을 만드는 과제를 내드릴까 합니다. 요거는 상대평가로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를 잡아서 열심히 만들면 만들수록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수시고사를 안 받기 때문에 좀 과제에서 비중을 좀 높게 다른 앞에 지금 제가 여태까지 냈던 그런 과제들의 비중보다는 얘 과제가 뭐 다른 지금 과제가 총 세 가지가 나간 건데 그 과제들에 비해서 비중을 가장 높게 잡아서 점수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기능을 좀 다기능을 많이 넣으시게 되면 어, 좋은 점수를 받겠죠. 그래서 이런 마우스 이벤트와 키보드 이벤트, 그리고 이제 그림들 이렇게 이동하는 거, 객체 생성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변경해서 뭐 아이디어 냈던 그런 뭐 게임을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냈었죠. 그런 것들을 자유 주제로 한번 만들어서 과제를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제가 과제란에다가 잘 써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기능은 다 넣어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 한 시간 정도 남은 건데, 그때는, 음, 이런 제가 좀 많이 안 했던 섹터나 객터 같은 것들이라든지 이런 객체에서 보시면 섹터나 객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미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율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이게 이제 섹터나 객터들 같은 것들을 넣는 건데 이런 걸로 활용하지 좀 안 했어요. 섹터, 객터 그리고 예외 처리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몇몇 가지 그리고 프레임에 대한 좀 설명도 좀 더 드리고 그런 것들을 지금 진행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까지 보시고 난 다음에 과제를 제가 준비해 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